안녕하세요. AACR에서 HLB 이뮤노믹의 임상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독자님이 임상 2상이냐 3상이냐 질문을 주셔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은 환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상은 아니고 최소한 2상에서 3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애매한 부분은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ATTC2 그 다음에 ITI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찾아보면요, 여기 ATTAC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릅니다. 요게 A가 들어있고 요게 있는 것은 A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건지 아닌지가 애매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2020년 3월 3일 뉴스 기사를 보면요, 이뮤노맥의 핵심 신약 개발 라인업은 ATTAC2 이제 스터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ITI 1000이었는데 지금 이게 80%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3월달에 말이죠. 2020년 3월달에 80% 진행이었는데 이게 지금 같은 거라면은 결론을 바로 내려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걸 좀 제끼고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여기 나온 것은 ITI 1000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거든요. 생존율이 기존 치료제 대비 7배 높았다. 그래서 ITI 1000에 대한 건데 이뮤노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제 프로그램에 여기 ITI 1000이 가장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건데 페이스 2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페이스 2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랑 뭐 여러 가지 심증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애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결론 내리면은 이거 임상 결과를 찾으신 분들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각자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왕 찾은 김에 이제 ATTAC2를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가장 그동안 이슈가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120명의 파티시펀트를 대상으로 랜더마이즈 패러렐 어사이먼트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 2를 진행을 한 건데 이제 스타트 데이트는 2016년 어거스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컴플레이션 데이트는 2023년 준으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는 OS로 되어 있고 MOS, 그 다음에는 뭐 리스폰스 같은 것들 보고 있습니다. PFS, 그 다음에 이뮤 리스폰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을 보면요, 그 이런 플로리다 유니버시티에서 그 다음에 요런 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듀크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마침 여기 임상 수행을 한 이제 박사들 보면은 듀크대 박사, 그 다음에 플로리다대 박사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 플로리다 유니버시티, 듀크 유니버시티에 있는 각자 교수님들이 아닐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ATTAC입니다. ATTC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페이스 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신경줄기세포라는 것은 중추신경계 발달에 있어서 뉴런, 신경세포, 그 다음에 에스트로사이트, 성상세포, 그 다음에 희소돌기 악교세포 등 다양한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뉴럴 스템셀이 있는데 여기서 뭐 뉴런도 만들어지고, 뉴런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에스트로사이트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뇌를 이루는 신경세포, 뉴런이랑 물리적으로 떠받치는 성상세포 모두 신경줄기세포라는 한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연구진이 밝혀낸 것은 줄기세포 운명이 어떻게 두 종류 세포로 나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히포칼신이라는 단백질이 이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줄기세포가 히포칼신을 많이 만들면 성상세포보다는 주로 신경세포, 뉴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히포칼신이 칼슘이랑 결합하는 단백질인 것은 알려져 있었는데 정확한 기능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은 히포칼신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성상세포보다는 신경세포, 뉴런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뉴런이 많이 연결될수록 좀 좋잖아요. 그래서 히포칼신이 이 생성에 좀 좋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히포칼신 단백질이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던 대로 칼슘이랑 결합을 하면 세포막으로 이동하고 PLD1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는데 이게 신호로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LD1 단백질 활성을 이루면은 줄기세포는 성상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거 PLD1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은 뉴런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성상세포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저기서 또 이제 칼슘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칼슘은 나트륨, 칼륨 등 신경 전달 물질로 이제 사용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뭐냐?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신호 물질이다 라는 건데,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세포의 시냅스 소포체 안에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면 연저소포, 시냅스 소포라는 게 있고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뻥 터지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를 확대한 게 요건데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시냅스 소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막으로 이동하면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전달 물질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화학 전달 물질. 그 다음에 신경 충격 방향. 신경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전달이 됩니다. 저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칼슘인데, 이제 칼슘 이온이라는 것은 이제 무색입니다. 무색인데, 요게 Ca2+라고 되어 있죠. 저기 등장하는 칼슘 이온이 바로 이제 신경세포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뭐 근육 수축 작용 등의 필수적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은 어디 존재하느냐? 신경과 근육세포에서 존재를 합니다. 저 이제 칼슘 이온이 이제 이동하는 통로가 있는데요. 이제 칼슘 이온 통로라고 합니다. 칼슘 이온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막이나 세포 내 소기관의 막에 존재하며 칼슘 이온을 통과시키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통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 통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칼슘 이온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작용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건 여기죠. 여기 보면은 칼슘 이온이 이렇게 통로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다음에 화학 물질, 신호 전달 물질을 이렇게 분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작용을 한번 글로 보면은 신경세포에 자극이 일단 전달이 되면 신경세포 시냅스 전에 칼슘 이온 채널이 열립니다. 아까 봤던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칼슘이 신경세포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냅스 소포체, 여기 있는 요거에 있는 신경세포의 세포막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동이 되죠, 이쪽으로.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물질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방출이 되는 겁니다. 저런 작용을 한다는 거고, 이제 아까 이제 히포칼신이 저걸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이 신경줄기세포가 뉴런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성상세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뇌신경계에서 이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칼슘 결합 단백질입니다. 뭐 다른 데는 말고 이제 뇌신경계 내에만 존재하는 이유랑 기능, 그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그게 이제 스위치 단백질, 그래서 신호를 끄고 키고 한다는 거죠. 신호를 키면은 뉴런으로 분화하고 신호를 끄면은 신경 악교세포로 분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신경 전달 물질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뭐 아세틸콜린, 뭐 그리고 아드레날린 이런 거 말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바로 이제 도파민이죠. 도파민. 그래서 도파민은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로 의욕, 행복, 기억, 인지, 운동 조절 등의 다양한 기능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운동 조절 관련해서 저번 영상에서 봤던 것은 이제 운동신경을 활성화나 비활성화하는데, 이게 근육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조절하는데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은 이것처럼 움직임이 둔해지고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 그리고 운동신경, 그 다음에 이거랑 연관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하면은 이제 ITI 1000 TTAC2는 페이스 2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고요. 여기 신경 전달 물질 주머니, 이것도 살펴봤고, 그리고 히포칼신이 신경세포 분화를 유도하고 성상세포 분화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뉴런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에스트로사이트는 아니다라는 것까지 봤고, 그 다음에 칼슘 이온 통로도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뭐 추가로 하면은 여기에 세포 안으로 과도하게 들어오면은 이 독성이 있어가지고 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췌장 관련된 얘기고, 그리고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제 뉴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교세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상세포 종류가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생기는 게 요거예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